안녕하세요. 자, 신소재 부분 훅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질의 재발견 신소재, 우리 화학 끝나고 그 뒷부분입니다. 생명과학도 끝나고, 그래서 물질의 재발견 신소재 파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재가 우리 시대를 말한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학습 목표는요,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인류는 새로운 소재를 찾아다니죠. 그래서 기존의 소재를 변형해 왔음을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또 통해서 알아보면 좋고요. 그리고 물질의 전기적, 자기적 성질을 변화시켜 만든 신소재의 사례를 조사하여 장단점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조금 더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라든지 아니면 그래핀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공부해서 조사한 뒤에 발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발표하기에 딱 좋은 재료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또 산업에 또 반도체가 엄청난 큰 공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공부를 해서 발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신소재와 우리 생활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자,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재가 우리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그리고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TV,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 예전부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발달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류의 문명은 인류가 사용했던 소재에 따라서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죠?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작기술 발전 이런 것들은 그 시대의 문화나 생활 수준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석기시대 때나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때 보시면 석기는 말 그대로 돌이죠, 돌. 돌을 자르거나 갈아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고, 예를 들어 석기시대다 그러면, 그리고 청동기시대다. 그럼 청동기시대니까 말 그대로 이 시기를 대표하는 것은 주석과 구리를 녹여 만든 청동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철기시대다. 그러면 청동보다 좀 더 단단한 철로 농기구를 사용해서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증가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소재라고 하는 건 석기 시대에는 청동기가 신소재였고 그 청동기 시대 때는 철이 신소재인 거예요. 그럼 현재는 어떤 게 신소재일까요? 자, 신소재는 일단 기존의 어떤 소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의 소재라든지 아니면 현재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합물의 조성이나 결합 구조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기능, 성질을 갖도록 만들게 한 재료를 신소재라고 합니다. 신소재. 말 그대로 새로운 소재라는 거죠. 자, 이러한 신소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도체 혹은 그래핀, 그리고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로서 생체 모방, 신소재가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종류와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소재들이 밝혀지고 있죠. 자, 그 첫 번째로 바로 그래핀입니다. 여러분,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흑연, C, 이 연필 심에 이 흑연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흑연에 요 한 층만을 이렇게 벗겨냅니다. 이 벗겨내면, 그러니까 육각형 모양이죠. 지금 여기 흑연이. 이 탄소 원자가 육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평면이 층층이 이렇게 쌓여있는 구조인데 이 구조에서 이렇게 한 겹만, 한 층만 벗겨내서 펼친 평면 구조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래핀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핀. 자, 이러한 그래핀의 성질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용도 중요하고요. 그래핀은 일단 그 강철보다 200배나 강합니다. 강철보다 단단해요. 단단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강도가 매우 높다고 했죠. 철보다 200배 강하고 그 다음에 열 전도성도 굉장히 좋아요. 구리보다 13배 이상의 열을 잘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 전선에 피복을 벗기면 그 안에 구리가 있죠. 이 구리보다 13배 이상 열을 잘 전달해줘요. 그리고 두께는 약 한 0.35 나노미터 정도. 엄청나게 얇죠. 원자 한 층 정도에 해당이 해요. 그래서 투명하기 때문에 빛도 굉장히 잘 투과합니다. 빛도 엄청나게 잘 투과시킨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그래핀 같은 경우는 탄소와 탄소의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으로 만든 반도체보다 전자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한 100배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거나 휘어지더라도 전기적 성질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이런 강점이 있어요. 그래핀은. 물론 단점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단점은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그럼 이러한 그래핀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디에 우리가 사용을 할까? 이게 바로 응용 기술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취업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형 그런 기업사,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핀을 어디 이용하냐면 디스플레이, 그리고 휘는 디스플레이, 투명한 전극 소재 이런 거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태양 전지,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군사용 기기, 의료기기 이런 거에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자동차 외장재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서 여러분 LED 들어봤죠? 그래서 LED 이런 조명 이런 거에도 사용을 하고요. 초고속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는 범위가 넓고, 이 그래핀은 일단 빛을 투과시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뭐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 웨어러블 기기 있죠? 그 시계 같은 거, 웨어러블 기기, 디스플레이 이런 거, 또는 전기 전도성을 향상시킨 2차 전지. 요새 굉장히 또 2차 전지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가볍고 강도가 높은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자동차 외장재 이런 것들, 그다음 적외선 감지 센서를 이용한 뭐 야간 투시용 콘택트 렌즈 이런 거에도 다 이 그래핀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어러블 기기는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투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디스플레이 투명한데 이 안에 막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뜨고 막 촥촥 넘기는 이런 거 있죠. 저거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것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휘는 디스플레이. 그래서 우리 그 삼성에서도 최초로 또 만들었죠. 이런 것들, 기술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그래핀을 이용한 기술들입니다. 뭐 그래핀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핀, 뭐 탄소 나노 튜브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 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혹시 더 그래핀에 대해서 궁금하다, 차세대 신소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시면 되고요. 거기 프린트에도 나와 있어요.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반도체입니다. 이런 반도체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러한 그 기업체에서 우리 세계의 거의 1위죠, 1위. 뭐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또 외국의 브랜드가 있는데, 반도체,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건 뭘까? 이런 반도체, 일단 도체라는 개념을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도체라고 하는 건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그래서 여러분 철,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도체입니다. 그런데 도체의 반대는 부도체, 절연체라고 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 뭐 고무, 유리,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반도체는 뭐냐? 반도체는 도체랑 부도체의 반이야, 반. 그래서 반 정도의 성질, 즉 중간 정도의 전기적 성질을 갖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온도를 조절해서 전기 저항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성질을 증가시킨 규소라든지 저마늄의 미량의 원소를 첨가시켜서, 여러분 규소하면 Si죠?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이 영어로 이제 규소가 실리콘이죠. 실리콘, 저마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과 같은 순수 반도체, 그리고 순수 반도체 불순물 같은 것을 이제 첨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도핑이라고 하는데, 첨가를 하면 전기 전도성을 좋게 해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순물이다, 불순물이다, 순수 반도체다 이런 건 몰라도 되고, 반도체는 어쨌든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의 전기적 성질을 갖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 규소라든지 저마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리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나중에 물 1이나 물 2를 하는 학생들은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트랜지스터나 축전기, 축전기, 트랜지스터 이런 거 다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휴대전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 하면은 반도체 하면 또 휴대전화, 부품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반도체는 뭐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 조금 더 나는 더 궁금하다. 우리나라 또 반도체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가 있고, 뭐 SK 하이닉스도 있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 싶은 경우는 좀 더 자세히 좀 공부를 해서 스터디를 해서 발표를 해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생체 모방 기술이에요. 요 과탐실, 과학탐구 실험 시간에도 아마 요 영역이 있을 텐데. 자,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생체 모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환경에 적응한 어떤 자연 생명체를 모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환경도 오염시키지 않고 자원, 에너지 이런 것들도 낭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생명체 또는 생체 물질의 기본 구조나 원리를 모방해서 공학적으로 활용하는 기술로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림들. 예를 들어 연꽃잎이다. 연꽃잎 하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나요? 이 물방울이 지금 여기 이렇게 송글송글 맺혀 있는 거 보이나요? 물방울이 흡수가 되지 않고 또르르르 흘러요. 물방울이. 뭐 요런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방수복이라든지 이런 거에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거 누구 발인 것 같아요? 발인 것 같아요? 뭐 손인 것 같아요? 발입니다, 발. 개코 도마뱀 발바닥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게 이름이 스티키봇이에요. 스티키봇. 이 스티키봇이라고 하는 건 그 발바닥의 끝에 여기 굉장히 가느다란 섬유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마찰력이 커지면서 이렇게 딱 붙을 수 있는 작용을 해요. 붙을 수 있는 작용. 그래서 이제 로봇 장갑, 뭐 신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전투용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개코 도마뱀 발바닥이 그러니까 모방을 한 거죠. 이것을 보고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좀 잘 붙이는 거죠. 또는 뭐 아니면은 뭐 여기 세 번째 요거는 뭐냐면 독고마리 열매. 여러분 혹시 뭐 산 등반할 때 이렇게 막 털 있는 옷이나 스웨터 같은 거 입으면 뭐가 막 이렇게 옷에 달라붙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옷이나 털에 잘 붙는 독고마리 열매를 보고서 이제 벨크로, 이게 이제 소위 찍찍이라고 하는 거 있죠. 벨크로를 이제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만든 그런 물질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분 잠시 그 프린트를 보시면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옷이나 털에 잘 붙는 독고마리 열매, 벨크로라고 쓰시면 되고 신소재로. 그 다음에 유리 코팅제라고 한 건 뭐냐면 이걸 쓰세요. 연잎의 작은 돌기가 물을 밀어내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유리 코팅제예요. 그리고 둥근 망막에 시세포가 줄져 있는 사람의 눈의 구조를 보고서 카메라의 빛 감지 센서, 평면이 아닌 곡면으로 배열해서 그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전자눈 카메라를 제작했고요. 네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상어 피부에 작은 돌기, 이거 마찰을 줄여주는 거로 수영복, 이게 신소재로 사용을 한 거고. 그다음 탱크 외피, 이거는 뭐 어떤 거를 보고 착안을 했냐?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전복 껍데기, 이것을 보고 착안해서 탱크의 외피를 바깥쪽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가늘지만 강철보다 6배나 강한 거미줄.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방탄복입니다. 방탄복 거미줄을 이용해서 탄알이 이렇게 딱 왔을 때 띠용 하면서 이제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초음파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파악하는 파악쥐는 뭘까요? 맞아요. 로봇 청소기입니다. 선생님도 집에서 로봇 청소기를 이용하는데 너무너무 똑똑해요. 진짜 이렇게 뭐 장애물이 있으면 다 피해 갑니다. 홍합이 분비하는 단백질을 이용, 이거는 뭘까요? 뭐라고 쓰냐면 의료용 생체 접착제라고 하시면 돼요. 생체 접착제. 그래서 이 홍합이 분비하는 단백질이 끈적끈적한 이런 것들, 인체에 어떤 해가 없어서 의료용 생체 접착제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 접착, 이거 아까 얘기했죠? 뭐 스티키봇 이런 로봇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이용하지만 거기에다 이렇게 쓰세요. 접착 테이프에도 이런 원리를 또 이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그래핀 그리고 규소를 이용한 반도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탄소는 바로 이제 그래핀, 그리고 규소는 반도체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원소와 또 이용했는지도 이것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생체 모방 기술에 관련된 그러한 예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서 매치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프린트 앞 페이지는 이제 첫 번째 괄호가 탄소 쓰시면 되고, 두 번째 괄호는 규소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테스트는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뭐 이런 거 말고도 사실 뭐 나비 날개를 이용해가지고 뭐 어떤 섬유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등등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생체,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과학을
과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과학을 알아야 혹시 나는 의료계 쪽으로 가겠다. 그럼 어떤 의복이라든지 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과학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학을 꼭 굳이 전공을 안 했어요. 근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과학을 전공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곳에서 일을 할 때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소재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을 닮은 신소재 예, 아까 나왔던 요런 것들 지금 요거 2개 안 봤죠? 다시 한번 요거 2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그 홍합하고 연잎은 얘기했고 비코도마뱀 얘기했죠? 혹등골의 그 지느러미 뒷면에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가 있는 걸 통해서 소음이 좀 낮고 그 다음에 효율이 좀 높은 그런 펜을 이제 그 글씨 쓰는 펜이 아니라 프라이팬 같은 그런 펜. 그 다음에 그 박쥐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반사돼서 돌아오는 걸로 이제 깜깜해도 길을 막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애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로봇 청소기, 초음파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매치시킬 수 있으면 돼요. 자연을 닮은 신소재, 그리고 그래핀, 그리고 규소를 이용한 반도체 이런 정도 3가지 정도를 크게 정리하시고 여기는 좀 이해하면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간이 되면 기말고사 보기 전에 또 어쨌든 여기가 시험 범위니까요. 신소재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오늘 좀 일찍 끝내줬잖아요. 영상도 하나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신소재와 관련된 부분을 하나 정도는 좀 조사해서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해서 신소재까지 끝내고 다음 차시에는 이제 물리 파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교과서에는 없지만 부교재에 실어놨기 때문에 부교재 부분 여러분들 그 쭉 넘어가면은 부교재에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57, 8페이지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차시 물리 파트도 들어주세요. 자, 안녕.